자, 갑니다. 우리가 네, 특강의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화학 반응에서 열출이 단원만 남았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발열 반응. 자, 화학 반응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산 플러스 염기 하면 염 플러스 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죠. 이 열까지 이렇게 쓰면 이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을 들여다보면 산과 염기의 에너지 전체량이 있고 염과 물의 에너지 전체량이 있으면 요만큼 열이 나온다는 뜻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응물 전체의 에너지와 생성물 전체의 에너지 중에 생성물 전체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모자라요? 요만큼 모자른 거죠. Q만큼, 열만큼 모자른 거예요. 맞죠? 예. 그 열을 합쳤을 때, 생성물과 열을 합쳤을 때 반응물과 에너지가 같다.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생성물 에너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갈 때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발열 반응.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바로 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써 있을 때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음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개와 우주예요. 개와 주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커다란 우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열 반응은 개로부터 주위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반대로 주위로부터 열이 안으로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지금 나가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을 생각해 볼게요. 흡열 반응은 뭐냐? 흡열 반응이라는 놈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아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뭐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열 반응 이렇게 간다.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쉽죠? 화학 반응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 화학 반응의 기본 컨셉이 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로. 그러면 안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또 다른 말로 에너지가 낮다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기본적이다 이거지. 이해가셨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면 흡열 반응,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 별로 많지 않겠죠? 흡열 반응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흡열 반응 예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발열 반응의 예.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뭐가 발생해요?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금속과 산과의 반응. 연소, 금속의 산화, 산의 용해, 산을 물에다 녹일 때 있잖아요. 이거 다량의 물에다가 산을 조금씩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소량의 물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발열량이 워낙에 커서 비커가 깨져요. 요즘 비커는 안 깨져요. 네, 요즘 비커는 그렇지 않건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예. 흡열 반응은 첫 번째 열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해줬다고? CaCO3를 열분해를 해줬어. 가열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 화살표 밑에 세모가 뭐라고요? 가열했다. 그러면 CaO 플러스 CO2.
자, 가열하지 않으면 이 반응 잘 안 일어나요. 가열하지 않으면 이 반응 안 일어나요. 알겠죠? 무슨 말이야? 흡열 반응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물이 이렇게 합성되는 건 내가 불꽃 틱 튀겨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내가 일로 보내려면 전기분해해줘야 되거든요. 물을 쪼개려면 전기분해해줘야 돼요. 맞죠? 그럼 물의 전기분해 뭐예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안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산화 바륨 활수화물 BaOH2 8H2 알겠죠? 플러스 NH4NO3 이거 흡열 반응입니다. 자, 요거 생긴 모습 적어놓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발열 반응인데 얘도 발열 반응이에요. NH4NO3 솔리드에다가 물을 가해서 NH4NO3AQ가 될 때 이것도 열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아, 열이 발생해?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나요?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그게 질산 암모늄의 용해예요. 자, 질산 암모늄의 용해. 되셨죠?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연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뭐냐면 광합성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네. 자, 6CO2가 6H2O와 반응해서 C6H12O6 6O2 이거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대에너지가 꼭 들어와야만 해요. 아시겠죠? 네, 흡열 반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생물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거. 6CO2에 6H2O, C6H12O6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갑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이용. 자, 발열 반응의 이용. 당연히 어떤 거에서 이용할까요?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막 열을 발생시키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화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불을 피워야 되잖아. 불을 안 피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리용 발열팩 이런 거. 휴대용 손난로 뭐 이런. 제설제도 마찬가지인데 제설제도 눈 위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눈을 녹이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 왜냐면 걔네들이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녹을 때, 염화칼슘이 녹을 때 발열 반응이라 주변 눈을 싹 녹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입니다. 냉각팩. 자,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액화되어 있는 냉매가 있어. 냉매의 리퀴드 상태가 있고 냉매의 기체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중에 기체 상태의 에너지가 높죠?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왜 우리가 땀이 마르는 거 그런 거. 땀 마를 때 우리 체온은 뺏어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좋은 게 우리 체온이 높아지는 걸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흡열 반응이란 말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냉장고 냉매도 마찬가지인데 냉매를 이렇게 기화시킬 때 흡열 반응이야. 봐봐.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냉장고 내부로 지나가는 냉매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기화가 쫙 일어나잖아요. 이제 주울 톰슨 이펙트라고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잖아. 주울 톰슨 이펙트에서 쫙 분사를 하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쫙 분사를 하면 얘네가 저절로 압력이 줄어들어 기화되거든요.
근데 기화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열을 확 뺏어요. 자, 갑니다. 우리가 네, 특강의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군요. 화학 반응에서 열출이 단원만 남았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발열 반응. 자, 화학 반응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산 플러스 염기 하면 염 플러스 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죠. 이 열까지 이렇게 쓰면 이걸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을 들여다보면 산과 염기의 에너지 전체량이 있고 염과 물의 에너지 전체량이 있으면 요만큼 열이 나온다는 뜻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응물 전체의 에너지와 생성물 전체의 에너지 중에 생성물 전체 에너지가 얼마만큼 모자라요? 요만큼 모자른 거죠. Q만큼, 열만큼 모자른 거예요. 맞죠? 예. 그 열을 합쳤을 때, 생성물과 열을 합쳤을 때 반응물과 에너지가 같다.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응물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생성물 에너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갈 때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발열 반응. 가장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바로 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써 있을 때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음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개와 우주예요. 개와 주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커다란 우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발열 반응은 개로부터 주위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반대로 주위로부터 열이 안으로 들어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지금 나가는 걸 발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흡열 반응을 생각해 볼게요. 흡열 반응은 뭐냐? 흡열 반응이라는 놈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아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뭐가 꼭 들어와야 된다고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한다.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쉽죠? 화학 반응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 화학 반응의 기본 컨셉이 안정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로. 그러면 안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 또 다른 말로 에너지가 낮다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기본적이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면 흡열 반응,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 별로 많지 않겠죠? 흡열 반응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흡열 반응 예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발열 반응의 예.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뭐가 발생해요?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자, 금속과 산과의 반응. 연소, 금속의 산화, 산의 용해. 산을 물에다 녹일 때 있잖아요. 이거 다량의 물에다가 산을 조금씩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소량의 물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발열량이 워낙에 커서 비커가 깨져요. 요즘 비커는 안 깨져요. 네, 요즘 비커는 그렇지 않거든.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예. 흡열 반응은 첫 번째 열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해줬다고? CaCO3를 열분해를 해줬어. 가열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 화살표 밑에 세모가 뭐라고요? 가열했다.
그러면 CaO 플러스 CO2. 자, 가열하지 않으면 이 반응 잘 안 일어나요. 가열하지 않으면 이 반응 안 일어나요. 알겠죠? 무슨 말이야? 흡열 반응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물이 이렇게 합성되는 건 내가 불꽃 틱 튀겨주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내가 일로 보내려면 전기분해해줘야 되거든요. 물을 쪼개려면 전기분해해줘야 돼요. 맞죠? 그럼 물의 전기분해 뭐예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안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산화 바륨 파일수화물 BaOH2 8H2 알겠죠? 플러스 NH4NO3 이거 흡열 반응입니다. 자, 요거 생긴 모습 적어놓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발열 반응인데 얘도 발열 반응이에요. NH4NO3 솔리드에다가 물을 가해서 NH4NO3AQ가 될 때 이것도 열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아, 열이 발생해?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나요? 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그게 질산 암모늄의 용해예요. 자, 질산 암모늄의 용해. 되셨죠?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연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흡열 반응은 뭐냐면 광합성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네. 자, 6CO2가 6H2O와 반응해서 C6H12O6 6O2 이거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비대에너지가 꼭 들어와야만 해요. 아시겠죠? 네, 흡열 반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생물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거. 6CO2에 6H2O, C6H12O6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갑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이용. 자, 발열 반응의 이용. 당연히 어떤 거에서 이용할까요? 열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막 열을 발생시키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화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불을 피워야 되잖아. 불을 안 피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리용 발열팩 이런 거. 휴대용 손난로 뭐 이런. 제설제도 마찬가지인데 제설제도 눈 위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눈을 녹이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 왜냐면 걔네들이 주변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자기가 녹을 때, 염화칼슘이 녹을 때 발열 반응이라 주변 눈을 싹 녹여요. 네.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입니다. 냉각팩. 자, 질산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액화되어 있는 냉매가 있어. 냉매의 리퀴드 상태가 있고 냉매의 기체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중에 기체 상태의 에너지가 높죠? 이게 흡열 반응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왜 우리가 땀이 마르는 거 그런 거. 땀 마를 때 우리 체온은 뺏어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 좋은 게 우리 체온이 높아지는 걸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흡열 반응이란 말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냉장고 냉매도 마찬가지인데 냉매를 이렇게 기화시킬 때 흡열 반응이야. 봐봐.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냉장고 내부로 지나가는 냉매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면 기화가 쫙 일어나잖아요. 이제 주울 톰슨 이펙트라고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잖아. 주울 톰슨 이펙트에서 쫙 분사를 하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쫙 분사를 하면
얘네가 저절로 압력이 줄어들어 기화되거든요. 근데 기화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열을 확 뺏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의 열을 뺏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딱이 손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선생님, 손난로인데 왜 흡열 반응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방금 전에 냉매도 흡열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다시 액화되는 과정도 있죠? 네, 마찬가지. 똑딱이 손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차가워질 때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정이 될 때하고, 부러뜨려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하고, 그 차이에서 생기는 열로, 예, 손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 뭐, 이렇게. 자, 우리 아까 개로부터 주위로 열이 발생하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들어가고 나가는 열의 크기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그래요. 열량. Q라고 하고요. 얘를 시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암탉. 됐죠?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왔다 갔다 하는 열량은 비열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같은 열량일 때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죠? 네. 이유가 뭐냐면 열량이 일정할 때 비열이 크면 질량은 똑같을 거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정의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비열에 관해서. 자, 비열 C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M 델타 T분의 Q죠. 그죠? 이걸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단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열량의 단위 칼로리, 질량의 단위 그람, 온도 변화의 단위 도시, 칼로리 퍼 그람 도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비열의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물의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람 도시다. 비열이 1이나 되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건 무슨 소리냐?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씩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1g이면 물의 18분의 1몰밖에 안 돼요. 물이 분자량이 18이니까. 되셨나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냐면 가끔 이게 주울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1칼로리 4.2주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외울 것까지는 없고 1칼로리 4.2줄이었어. 맞아. 이렇게. 그래서 4.2줄 퍼 그람 도시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물의 비열이 1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의 비열이 4.2가 되려면 뭐라고요? 이거 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조심하게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열량계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온도계 하나 꽂고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아시겠죠? 이제 보통은 쉽게 실험을 하려고 금속을 가열해서 물 속에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연령량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오케이. 결국 제가 열량계 설명을 하면서 그냥 나중에 연령량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연령량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간이 열량계. 이름 자체가 간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이 열량계. 이런 거예요. 간단한 열량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금속을 물속에다 넣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금속이 잃은 열량이 금속이 잃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열량 보존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열량계 안에다 넣어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금속이 이 열량계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량계도 열을 얻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다 스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 이게 이제 금속이 잃은 열량, 방출한 열량, 그걸 누가 얻었다고요? 물이 얻었어요. 용액이 흡수하거나 어떻게? 잃은 열량.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Q는 시멘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Q는 CM 델타 T. 자, 왜 온도계를 물까지만 꽂으면 된다? 그냥 물이 얻은 열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속이 잃은 열량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C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이 열량계예요. 자, 본배 열량계라고 하기도 하는 통 열량계는 좀 다른 거예요. 통 열량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 금속이 잃은 열량 Q를 자, 바깥에 아주 단열이 잘 되는 재질을 써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얻은 열량 말고 하나 또 뭐가 필요하다고?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물과 열량계가 열평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온도 변화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 C 물, M 물, 델타 T 이렇게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델타 T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열량계의 연용량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열량계를 어떤 재질로 몇 g짜리로 만든 거를 제조회사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에 이 연용량이 써 있어요. 그 연용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델타 T를 곱하면 된다 이것이. 되셨나요? 자, 그럼 연용량은 뭐하고 뭐의 곱인 거죠? 그 열량계를 만든 재질의 비열 곱하기 그 열량계의 질량.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오케이. 왜 내가 저 설명을 해주냐면 나중에 꼭 어떤 친구도 있냐면 선생님 저는 비열하고 연용량하고 너무 헷갈려요.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열의 측정, 출입하는 열의 측정. 자,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밑에 보시면 간이 열량계를 사용해서 증류수 200g 넣고요. 자, 증류수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10g을 넣고 이거 무슨 반응이지? 염화칼슘의 용해 뭐라 그랬죠? 아까 눈 녹인다고 그랬잖아. 눈을 녹인다. 얘가 녹는 과정에서 열이 나온다. 그죠? 발열 반응. 되셨나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물을 사용할 거잖아. 물 증류수를 사용할 거. 그러면 C 물 곱하기 뭐 이거 할 때 지금 얼마라고요? 몇 그램? 200g 썼어요. 그죠? 200g.
곱하기 이렇게. 자, 비열을 얼마 쓸 거냐면 4.2 줄 퍼 그램 도시를 그러니까 냉장고 내부의 열을 뺏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똑딱이 손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열 반응을 이용해서. 선생님, 손난로인데 왜 흡열 반응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방금 전에 냉매도 흡열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다시 액화되는 과정도 있죠? 네, 마찬가지. 똑딱이 손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차가워질 때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정이 될 때하고, 부러뜨려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하고, 그 차이에서 생기는 열로, 손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 뭐, 이렇게. 자, 우리 아까 개로부터 주위로 열이 발생하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들어가고 나가는 열의 크기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그래요. 열량. Q라고 하고요. 얘를 시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암탉. 됐죠?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왔다 갔다 하는 열량은 비열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같은 열량일 때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죠? 네. 이유가 뭐냐면 열량이 일정할 때 비열이 크면 질량은 똑같을 거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정의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비열에 관해서. 자, 비열 C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M 델타 T분의 Q죠. 그죠? 이걸 단위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단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열량의 단위 칼로리, 질량의 단위 그람, 온도 변화의 단위 도시, 칼로리 퍼 그람 도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비열의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물의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람 도시다. 비열이 1이나 되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어찌됐건 이건 무슨 소리냐?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씩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1g이면 물의 18분의 1몰밖에 안 돼요. 물이 분자량이 18이니까. 되셨나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냐면 가끔 이게 줄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1칼로리 4.2주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외울 것까지는 없고 1칼로리 4.2줄이었어. 맞아. 이렇게. 그래서 4.2줄 퍼 그람 도시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는 물의 비열이 1이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물의 비열이 4.2가 되려면 뭐라고요? 이거 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조심하게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이 열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열량계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 온도계 하나 꽂고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아시겠죠? 이제 보통은 쉽게 실험을 하려고 금속을 가열해서 물 속에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연령량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오케이. 결국 제가 열량계 설명을 하면서 그냥 나중에 연령량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연령량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간이 열량계. 이름 자체가 간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이 열량계. 이런 거예요. 간단한 열량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네, 정확한 측정을 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를
완벽하게 차단하진 못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금속을 물속에다 넣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자, 금속이 잃은 열량이 금속이 잃은 열량이 물이 얻은 열량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열량 보존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열량계 안에다 넣어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금속이 이 열량계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량계도 열을 얻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다 스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 이게 이제 금속이 잃은 열량, 방출한 열량, 그걸 누가 얻었다고요? 물이 얻었어요. 용액이 흡수하거나 어떻게? 잃은 열량.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Q는 시멘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Q는 CM 델타 T. 자, 왜 온도계를 물까지만 꽂으면 된다? 그냥 물이 얻은 열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속이 잃은 열량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C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간이 열량계예요. 자, 본배 열량계라고 하기도 하는 통 열량계는 좀 다른 거예요. 통 열량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 금속이 잃은 열량 Q를 자, 바깥에 아주 단열이 잘 되는 재질을 써서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얻은 열량 말고 하나 또 뭐가 필요하다고?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죠?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물과 열량계가 열평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온도 변화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 C 물, M 물, 델타 T 이렇게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델타 T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열량계의 연용량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열량계를 어떤 재질로 몇 그램짜리로 만든 거를 제조회사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에 이 연용량이 써 있어요. 그 연용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델타 T를 곱하면 된다 이것이. 되셨나요? 자, 그럼 연용량은 뭐하고 뭐의 곱인 거죠? 그 열량계를 만든 재질의 비열 곱하기 그 열량계의 질량. 그러니까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거 아니죠? 오케이. 왜 내가 저 설명을 해주냐면 나중에 꼭 어떤 친구도 있냐면 선생님 저는 비열하고 연용량하고 너무 헷갈려요.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열의 측정, 출입하는 열의 측정. 자,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밑에 보시면 간이 열량계를 사용해서 증류수 200g 넣고요. 자, 증류수 온도를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 10g을 넣고 이거 무슨 반응이지? 염화칼슘? 염화칼슘의 용해 뭐라 그랬죠? 아까 눈 녹인다고 그랬잖아. 눈을 녹인다. 얘가 녹는 과정에서 열이 나온다. 그죠? 발열 반응. 되셨나요? 그래서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물을 사용할 거잖아. 물 증류수를 사용할 거. 그러면 C 물 곱하기 뭐 이거 할 때 지금 얼마라고요? 몇 그램?
200g 썼어요. 그죠? 200g 곱하기 이렇게. 자, 비열을 얼마 쓸 거냐면 4.2 줄 퍼 그램 도시를 쓸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T2 마이너스 T1 하시면 되죠. 됐죠? 되셨어요? 자,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처음에 25도씨에서 시작했는데 33도씨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줄 단위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7056 줄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오차가 발생하면 어디서 오차가 발생할까요? 그럼 뭐예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 다음에 열량계 바깥으로 빠져나간 열량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기 때문인 거지. 그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나중에 그런데 요만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염화칼슘 몇 g을 반응시켜서 한 거지? 염화칼슘 10g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발열량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발열량의 단위가 줄 퍼 그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7056 줄이 나왔는데 이걸 10g 썼을 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05.6 줄 퍼 그램 이렇게 보고한 거지. 되셨나요? 되시 안 되시오?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제일 많으냐면 줄 퍼 몰이 제일 많아요. 또 몰수 계산을 한번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거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위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비열 단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비열 단위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저 비열 단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비열 단위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 마감하겠습니다. 몇 쓸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T2 마이너스 T1 하시면 되죠. 됐죠? 되셨어요? 자,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처음에 25도씨에서 시작했는데 33도씨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줄 단위로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7056 줄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오차가 발생하면 어디서 오차가 발생할까요? 그럼 뭐예요?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 다음에 열량계 바깥으로 빠져나간 열량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기 때문인 거지. 그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나중에 그런데 요만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염화칼슘 몇 g을 반응시켜서 한 거지? 염화칼슘 10g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발열량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발열량의 단위가 줄 퍼 그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7056 줄이 나왔는데 이걸 10g 썼을 때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705.6 줄 퍼 그램 이렇게 보고한 거지. 되셨나요? 되시 안 되시오?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게 제일 많으냐면 줄 퍼 몰이 제일 많아요. 또 몰수 계산을 한번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거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위 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비열 단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비열 단위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저 비열 단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비열 단위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단위를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진도 마감하겠습니다.